네, 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기계재료 두 번째, 철강재료입니다. 철강재료는 비중이 상당히 높죠. 출제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만큼 내용도 방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철이라고 하면 Fe, 원소기호로는 Fe죠. 네, Fe, 철을 생각하면 이 철 순금속으로는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다른 원소, 대표적으로 탄소죠. 탄소를 집어넣어서 이제 합금을 사용해서 합금을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합금이 아니 탄소가 하나도 안 들어있는 철을 우리는 순철이라고 합니다. 순철. 탄소가 거의 0%로 들어가 있는 철을 순철이라고 하고요. 철의 0.02%부터 2.08%의 탄소가 함유된 강을 탄소강이라고 합니다. 탄소강. 그래서 철에 이만큼의 탄소가 들어있으면 강이라고 합니다. 강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만 들어있으니까 탄소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탄소강은 사용 범위가 대단히 넓기 때문에 여러 쓰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강을 현미경 사진으로 보면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조직 사진 같이. 그래서 현미경으로 본 사진을 조직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결정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하나를 결정립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립. 그래서 이 조직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조직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이름과 페라이트, 오스테나이트, 시멘타이트, 펄라이트, 레데뷸라이트 이렇게 5가지 조직이 있는데요. 꼭 확인해 보시고 특징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탄소강의 특징은 탄소가 함유되면 함유될수록 강도와 경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단단해지고 이제 강도가 세진다는 얘기죠. 반대로 탄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철에 탄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연신율과 인성이 줄어드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탄소강의 고유한 성질인데요. 탄소강은 200도씨에서 300도씨에서 취성이 갑자기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청열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간의 취성 구간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청열취성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적열취성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온에서 이루어지는 상온취성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적열취성은 900도씨 이상에서 갑자기 취성이 높아지는, 깨지는 성질이 높아지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에 들어있는 황 때문에 그렇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망가니즈를 첨가해서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지법까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온취성은 인이라는 성분이 철 원소 안에 같이 들어있어서 상온취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탄소강에 탄소뿐만 아니라 이물질로 다른 원소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철강의 5대 원소라고 하는 자주 나오죠. 시험 문제에도 5대 원소라고 하는 원소들이 있습니다.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이 5가지는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의한 영향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건 인, 상온취성을 유발하는 인이 자주 나오죠. 그리고 금속, 비금속 원소는 이렇고요. 공기 중에 수소의 영향으로 헤어크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헤어크랙. 머리카락 같은 미세한 얇은 균열이 많이 일어나는 현상을 헤어크랙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어크랙이 발생하는 원인은 수소 때문에, 철에 들어가 있는 수소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가 이 철 안으로 들어가서 철의 강도가 약해지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런 철 안에 산소를 포함하는 정도에 따라서 철을 이렇게 강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괴를 만드는데 이렇게 생긴 강괴를 이렇게 만드는데요. 금괴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으로 된 괴죠. 근데 용융금속을 이렇게 틀 안에 넣고 굳히면 이 안쪽에 기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생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결함으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강을 림드강이라고 합니다. 림드강.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없애는 방법을 킬드강이라고 합니다. 탈산제를 넣어서 여기다 용융금속일 때 거푸집 안에 이렇게 들어있을 때요. 용융금속일 때 탈산제를 첨가해서 이 기포를 다 뽑아낸 킬드강이 있습니다. 킬드강. 그리고 이 중간 단계인 세미 킬드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킬드강이 자주 나옵니다. 킬드강에 대한 설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철 원소 안에 탄소만 들어있는 탄소강을 보았습니다. 근데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원소들도 집어넣게 됩니다. 이러한 다른 철 이외에 다른 원소들을 집어넣는 것을 합금이라고 하고, 그 중에 철 강에 탄소 강에 다른 원소를 임의로 집어넣어서 기계적 성질을 보여준 향상시킨 강을 합금강이라고 합니다. 합금강. 같은 말로는 특수강이 있겠죠. 그래서 첨가하는 원소에 따라서 새로운 특성과 성질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처리성을 향상시켜서 최종적으로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합금 원소별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이나 그리고 텅스텐, 코발트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규소는 전자기적 성질을 개선시켜 주고요. 이런 합금강은 합금되는 원소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재료들이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종류도 대단히 많은데요. 이 많은 종류 중에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것들을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조용 합금강입니다. 구조용이라고 하면 기계의 몸체 또는 각종 부분의 큰 부품들을 차지하는, 그럴 때 쓰는 합금강의 재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의 특징은 기계적 성질이 우수해야겠죠. 그렇죠. 몸체에 사용하니까 강도도 커야 되고 경도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연성도 부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가 대단히 많은데 그 중에서 니켈강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니켈강은 탄소강에 니켈을 함유시킨 강이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작용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작용성이라고 하면 강을 용융금속일 때, 액체인 금속일 때 니켈을 집어넣어서 공기 중에 응고시키면 자기 스스로 단단해지는, 자기 스스로 경도가 증가하게 되는 작용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작용성이 있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꼭 읽어보시고요. 표면 경화용광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식강입니다. 내식. 부식에 견디는 합금강입니다. 그러니까 부식이 잘 되지 않는 합금강이죠. 물이나 아니면 특히나 물에 부식이 잘 안되는
우리가 강이라고 하면 철일 재료가 물의 부식이 취약하죠. 근데 이러한 부식을 결점을 향상시킨 합금강이 바로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그래서 철강의 부식이나 녹이 생기는 결점을 개선시킨 강이죠. 스테인리스 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 오스테나이트계, 세 가지 종류 중에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나 188형 스테인리스 강 표준 조성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크롬이 18% 들었고 니켈이 8% 들어서 188형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우리 숟가락 젓가락 또는 식판 이런데 요리도구 식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그리고 내열강이라고 하면 온도에 잘 견디는 강을 이야기하겠죠.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 특수용도용 합금강이라고 해서 쾌삭강이 있습니다. 쾌삭강이라고 하면 가공 재료로 쓰이는 절삭성이 높은 강입니다. 그러니까 강이라고 하면 절삭이 잘 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합금을 만들어서 잘 잘리는 강을 만든 것이죠. 잘 잘리는 시원할 캐에 잘릴 삭, 잘 잘리는 강이다. 쾌삭강이 되겠습니다. 쾌삭강은 종류가 황쾌삭강, 납쾌삭강이 있는데요. 황을 넣으면 황쾌삭강, 납을 넣으면 납쾌삭강입니다. 그래서 잘 잘리기 때문에 칼날을 오래 쓸 수가 있겠죠. 재료가 잘 잘리기 때문에 칼날, 공구를 잘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쾌삭강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규소강이 있습니다. 탄소강에 규소를 집어넣은 강인데요. 규소를 0.5%에서 4.5%, 많게는 4.5% 정도 넣어서 전자기적 성질을 향상시킨 강입니다. 그래서 철심 재료에 적합한 강이죠. 그리고 불변강이 있습니다. 불변강은 변하지 않는 강입니다. 어느 인자냐면 온도 변화에 치수나 다른 기계적 성질이 잘 변하지 않는 강을 불변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성계수가 변화가 거의 없는 강이고요. 불변강의 이름은 용어 종류들은 이름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합금강을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탄소강과 합금강을 보았습니다. 탄소강에 다른 원소를 합금시킨 것을 합금강이라고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강이라고 하면, 강철이라고 하면 탄소가 0.02부터 많게는 2.08%까지 들어있는 철 재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탄소를 이거보다 더 집어넣게 되면 최대 6.67%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2.0%부터 6.67%까지 탄소가 들어있는 철을 우리는 주철이라고 합니다. 주철. 탄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함유되어 있을수록 강도 경도가 증가한다고 했죠. 그러면 강보다는 주철이 강도나 경도가 더 높겠죠. 연성은 강이 더 물렁물렁하겠죠. 주철보다. 그래서 주철은 깨지는 성질, 취성이 있습니다. 취성. 강도가 높기 때문에 취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취성, 깨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가공, 절삭 가공이라든지 소성 가공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조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는데요. 이런 주조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소나 망가니즈, 인, 황 등을 첨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철에 자주 들어가는 성분, 주소, 망가니즈, 인, 황, 철의 5대 원소죠. 네, 그렇죠. 철의 5대 원소를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주철의 특징이 중요합니다.
주철의 장점과 단점을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조성이 우수하고요. 그리고 복잡한 형상도 제작이 가능해집니다. 특히나 가격이 저렴하고 내마모성에 뛰어납니다. 그리고 압축 강도가 크고요. 감쇄능이라고 하는 게 뛰어납니다. 진동에 잘 버티는 능력이죠. 진동을 잘 없애주는 능력입니다. 단점은 충격값이 작아서 깨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취성이 큼. 그리고 주철의 성장이라고 하는 주철만의 고유의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질이 결함으로 작용을 하죠. 아래 보시면 주철의 성장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600도씨에서 가열과 냉각을 반복하면 부피가 증가하는 고유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철의 성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철로 만든 제품을 600도씨에서 자꾸 오가게 되면 이 조직의 결정립의 크기가 점점 부풀어 올라서 나중에는 제품의 형상을 유지할 수가 없고 깨져버리는, 균열이 생기는 결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철의 성장과 원인과 방지법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철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주철은 회주철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백주철이 있습니다. 회주철은 기계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백주철은 기계적 성질이 나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주철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회주철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여기 있는 마우러라는 사람이 조직도로 만들어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철은 탄소와 규소 함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회주철이 되기도 하고 백주철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백주철은 잘 안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마우러 조직도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탄소와 규소 함량이 따라서 주철이 나뉘어진다. 그걸 마우러라는 사람이 고안해내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철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주철은 우리가 이야기한 아까 얘기했던 회주철을 보통 주철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주철을 이야기합니다. 인장 강도는 약 200메가파스칼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성능을 높인 고급 주철이 있습니다. 고급 주철은 인장 강도가 250메가파스칼 정도 하고요. 그리고 펄라이트 기질을 가진 펄라이트 주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고 강도가 좋고 내마모성이 뛰어난 특징이 있습니다. 고급 주철 중에서도 특히나 미하나이트 주철이라고 하는 이 주철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미하나이트 주철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접종제라고 하는 주철이 녹아있을 때 용융 주철이라고 하죠. 액체 주철이었을 때 온도를 높여서 액체 상태로 주철을 만든 상태에서 접종제, 여기 보면 마그네슘이나 세륨 등의 가루를 첨가해서 조직을 미세화시킨 주철입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가 대단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내마모성, 내열성이 상당히 향상되는 미하나이트 주철이 있습니다. 미하나이트 주철은 일반적인 기계 부품, 몸체, 선반의 초록색 모양 있죠? 선반의 몸체를 이루는 부분, 밀링이나 선반의 몸체를 이루는 부품의 재료가 바로 미하나이트 주철입니다. 그 다음 보통 주철에 다른 원소들을 합해서 합금시켜서 만든 합금주철이 있습니다. 합금주철. 이 합금주철의 종류에 따른 영향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크롬과 니켈. 우리가 회주철의 조직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지렁이 같은 모양이 탄소입니다. 탄소. 탄소가 그냥 검은색으로 이렇게 지렁이 모양으로 편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안에 크롬이라고 하는 원소는 흑연화를 방지하는 특징이 있고, 니켈이라고 하는 원소는 주철 안에서 흑연화를 촉진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니켈은 흑연화를 촉진, 이 검은색 탄소가 만들어지는 걸 촉진하고요. 크롬은 이 흑연화, 탄소가 만들어지는 걸 방해합니다. 이런 특징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주철입니다. 특수주철은 합금주철에 비해서 기계적 성질이 뛰어난 주철을 얻기 위해서 열처리를 하는 주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주철, 백주철 할 때 백주철은 잘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백주철을 쓰기 위해서 장시간 열처리를 해서 강도와 연성을 향상시킨 주철을 가단주철이라고 합니다. 가단주철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가단주철은 심이 검은색인 흑심가단주철, 안쪽이 백색인 백심가단주철, 기지 조직이 펄라이트인 펄라이트 가단주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조직 사진은 왼쪽에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장미꽃 모양의 흑연이 발견이 됩니다. 아래 보면 구상흑연 주철이 있죠. 구상흑연 주철은 흑연이 동그란 형태죠. 그쵸? 네, 구술의 형태를 갖고 있죠. 그래서 구상흑연 주철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덕타일 주철, 노둘러 주철이라고도 하는데요. 구상흑연 주철은 흑연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인성과 강성이 상당히 높고 기계적 성질이 매우 우수합니다. 다음 칠드 주철도 자주 나옵니다.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강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열처리입니다.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원하는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열하고 냉각을 하는 기술입니다. 온도를 올려서 일정한 냉각 조건을 급냉을 한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이런 냉각 조작을 이용해서 기계적 성질을 부여하는 방법을 열처리라고 합니다. 열처리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담금질이 있습니다. 담금질은 자주 나오죠. 시험 문제에. 그래서 목적이 중요합니다. 강도나 경도를 높이기 위해서, 강도 경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속, 강을 달궈 가지고 급냉하죠. 급냉, 급속하게 냉각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강도와 경도가 높아지죠. 반대로 연성은 조금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담금질한 강을 놓으면 강을 담금질을 하면 강도 경도가 올라가지만 연성이 줄어들어서 취성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럴 때 뜨임이라고 하는 열처리 방법을 이용해서 담금질 경화로 생긴 취성을 제거하고 안에 있는 내부 응력, 뒤틀려지는 내부 응력을 제거하는 열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열처리가 뜨임이 되겠습니다. 열처리 종류에는 뜨임의 종류에는 저온 뜨임, 고온 뜨임이 있습니다. 다음 풀림입니다. 풀림은 뜨임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뜨임은 담금질을 한 다음에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풀림은 기계 가공, 소성 가공이라든지 절삭 가공으로 인해서 가공 경화가 생긴 재료를 이제 연화시키기 위해, 연하게 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열처리입니다. 다음 풀림, 노멀라이징이죠. 노멀라이징도 풀림과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온도를 올려서 식힌 다음에 표준 상태, 조직을 표준 상태로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직을 표준 상태로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항온열처리입니다. 항온열처리라고 하는 건
온도를 유지하는 열 처리입니다. 온도를 일정 온도로 유지해서 냉각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오스템퍼링, 마템퍼링, 막퀸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템퍼링은 베이나이트 조직, 베이나이트 항온열 처리에서만 얻을 수 있는 조직입니다. 베이나이트 조직을 얻기 위한 열 처리 방법이고요. 막퀸칭은 마르텐자이트로 변형시키는데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로 인한 균열을 줄이기 위해서 냉각을 하게 되면 바깥쪽은 빨리 식고 안쪽은 좀 덜 늦게 식겠죠. 그런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열처리 방법을 막퀸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템퍼링은 마르텐자이트와 베이나이트의 혼합 조직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꼭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면경화 열처리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열처리는 재료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재료의 전체를 열처리하는 방법이었는데, 표면경화 열처리는 재료의 겉부분만 열처리하는 방법이죠. 특히 재료의 겉부분만 경도를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성 재료를 갖다 두고 표면경화 열처리를 해서 겉부분을 경화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쪽에 있는 연한 부분은 이제 연성을 부여해서 잘 부서지지가 않고, 겉부분은 경도가 높아서 외력에 잘 견디는, 이런 두 가지 장점을 모두 다 취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장점을 취할 수 있는 열처리 방법이 바로 표면경화 열처리입니다. 표면경화 열처리에서는 침탄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강의 표면에, 이 표면에 탄소를 침투시키는 거죠. 탄소를 침투시킨다 그래서 침탄법입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가능하며 침탄 깊이를 조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질화법은 질소를 집어넣는 것이고요. 탄소 대신에. 청화법은 침탄 질화를 같이 하는 방법이고요. 화염경화법은 불꽃으로 겉표면을 달군 다음에 물속에 집어넣어서 급냉시켜서 겉표면만 경화시키는 방법이고요. 고주파경화법은 유도전류로 겉표면만 뜨겁게 달군 다음에 물로 냉각을 시켜서 겉표면만 경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음, 금속 침투법입니다. 금속 표면에 금속을 피복시키는 합금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침탄법 대신에 일정한 원소들을 침투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소들을, 금속 원소를 겉표면에 침투시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 칼로라이징이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세라다이징, 크로마이징, 이렇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철강 재료, 탄소강부터 합금강, 주철, 주강, 열처리까지 이렇게 알아봤고요. 관련된 기출문제를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하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꼭 비교하셔서 공부하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